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는 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장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먹는 양을 줄이려고 애써왔고 달달한 음식도 피하고 저녁도 가볍게 드시는데도 아랫배는 점점 불룩해지니까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70대, 80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어요. 그런데도 바지를 입으면 허리가 답답하고 앉아있을 때는 아랫배가 먼저 느껴집니다. 운동을 하자니 무릎과 허리가 먼저 아프고 굶어보자니 기운이 빠져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관리를 못했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조가 바뀐 결과일 수 있다고요. 저는 올해 85살 이승호라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왔고 지금까지 수많은 중노년 환자분들의 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와 다른 언어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진료실에 나옵니다. 노인의 몸은 책으로만 배울 수 없고 현장에서 매일 마주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장의 상태, 움직임, 반응은 모두 다르고 그 차이가 결국 배의 모양과 생활의 편안함을 갈라놓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체중은 10년째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아랫배만 유독 단단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지요. 변비도 잦았고 속이 늘 더부룩해 외출이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장의 움직임은 확실히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 대신 장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아주 단순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은 배가 이상하게 부드러워졌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는지, 왜 적게 먹어도 아랫배가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운동이나 굶는 방법 말고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입니다. 집에 있는 익숙한 재료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적어도 내 몸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는 언제나 변화의 가장 좋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중심은 이 한 조합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곁가지일 뿐이죠.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보고 직접 제 몸으로도 확인해온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로 매실청과 생들기름,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실청은 들어봤지만 거기에 들기름이라니요. 더구나 왜 하필 생들기름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조합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노인 환자들의 장 상태를 지켜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과한지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눈에 띄게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힘차게 밀어내지 못하고 움직임의 리듬이 깨집니다. 이때 매실청이 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매실이 가진 특유의 성분은 장을 자극해 억지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하고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장이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정체돼 있던 내용물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청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해질까 걱정하시지만
제대로 숙성된 매실청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히려 장이 한결 가볍게 반응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이 움직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힘은 생겼는데 길이 거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은 장 안에서 자극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장벽을 아주 얇고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오래된 문에 경첩을 살짝 윤활해 주는 것처럼 내용물이 지나갈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볶은 들기름과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볶은 기름은 향과 맛은 좋지만 열을 거치는 과정에서 장에서 기대하는 작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일반 식용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나 지방이라는 단어로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노년의 장에서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생들기름은 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정리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됩니다. 매실청이 장의 움직임을 깨우고 생들기름이 그 움직임이 지나갈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한쪽만으로는 늘 아쉬움이 남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밀어주기만 하거나 길만 미끄러운 상태로는 노년의 배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배가 이상하게 편해졌다, 딱딱하던 아랫배가 풀린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적 같은 요령이어서가 아닙니다. 민간요법을 포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장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물리적인 원리에 맞춰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실청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설탕물이라는 말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래된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합을 마음 놓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매실청은 설탕물이라는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 말부터 차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걱정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매실청은 달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먹기엔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속에는 단순한 정보 부족보다 혹시라도 몸에 해가 될까봐 조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심성은 꼭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령자는 매실청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이 많을 것 같아서요. 속이 쓰릴 것 같아서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 먹어봤는데 더부룩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라고 하십니다.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실청을 하나의 고정된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실청은 담그는 방법, 숙성 기간, 먹는 방식에 따라 몸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절대 금물이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맛이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실제로는 매실청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두려움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매실청병을 냉장고 한쪽에 넣어둔 채 이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웃으셨지만 그 안에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는 불안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집에 매실청이 있긴 한데요. 3년을 냉장고에 넣어만 뒀어요.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시 혈당이 오를까봐 무서워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실청을 담글 줄 아는 분이었고 재료도 정성껏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는 두려움이 그 매실청을 그대로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신중해집니다. 그 신중함은 생존을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몸에 맞는 기회까지 함께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매실청에 대한 많은 오해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속이 더부룩해진다는 기억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매실청을 공복에 마셨거나 양을 많이 섭취했거나 자신의 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드셨던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번의 불편함이 나한테는 안 맞는다는 결론으로 굳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몸은 늘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장의 움직임도 반응도 나이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실청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매실청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매실청을 어떻게 먹느냐라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실청은 평생 달아서 무서운 음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해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충분히 숙성된 매실청이 몸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매실청을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발효는 시간을 먹고 사는 의학입니다. 이 말은 제가 오랜 시간 노인의 몸을 보며 마음속에 새기게 된 문장입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재료, 그 자체보다도 시간을 어떻게 거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실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청을 달다는 감각 하나로만 기억하지만 그 단맛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매실청을 담그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솔직히 말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의 성질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의 경험이 매실청은 나한테 안 맞아 라는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실청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단맛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지만 몸에서는 훨씬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같은 매실청을 두고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성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매실청을 드신 분은 속이 불편했다고 말씀하시고 1년 이상 잘 숙성된 매실청을 소량 드신 분은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실청 안의 성분들이 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맛의 양이 아니라 단맛의 성격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자극을 흡수하고 버텨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단맛이라도 장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숙성이 충분한 매실청은
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혈당을 끌어올리듯 자극하지도 않고 속을 무겁게 눌러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장이 천천히 반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속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장에서의 반응 차이는 특히 분명합니다. 덜 숙성된 매실청은 장을 급하게 자극해 일시적인 불편함을 만들 수 있지만, 잘 숙성된 매실청은 장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작용합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셈이지요. 저는 이 점이 노년의 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든 몸은 빠른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변화를 원합니다. 놀라지 않는 변화, 천천히 따라갈 수 있는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매실청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장이 다시 긴장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매실청에 대한 대부분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결국 문제는 매실청이라는 재료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의 매실청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실청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매실청은 노년의 장을 부드럽게 돕는 하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잘 숙성된 매실청이 실제로 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배가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장은 멈추면 쌓이고 움직이면 비워집니다. 이 문장은 제가 노인의 배를 이해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불편해지면 무엇을 먹었는지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먹는 양이 줄었는데도 배가 더 더부룩해지는 이유는 장이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장은 스스로 리듬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내고, 식사를 하면 그에 맞춰 밀어내는 힘을 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동운동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 움직이던 장이 어느새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용물은 점점 무거워지고 배는 자연스럽게 불편해집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보이는 장의 모습은 저는 정체형 장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늘 뭔가가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배는 단단해지고 앉아있을 때 답답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살이 찐 건 아닌데 배만 불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정확한 몸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장을 더 자극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드시거나 강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장은 그런 방식에 쉽게 놀랍니다. 놀란 장은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불편함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장을 깨우되 놀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도 나이가 들면 성격이 바뀝니다. 조용히 다가가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실이 하는 역할이 드러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산 성분은 장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장에게 리듬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쉬고 있던 시계를 살짝 흔들어 다시 똑딱거리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매실청을 통해 들어온 이 자극은 강하지 않지만 반복되면 장은 다시 움직일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런 부드러운 자극이 노년의 장에는 훨씬 잘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일 준비를 할 시간을 주면 그 다음 반응은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변이 갑자기 몰려오지도 않고 복통이 동반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의 연동운동이 조금씩 회복되면 발개의 느낌부터 달라집니다. 단단했던 아랫배가 서서히 풀리고 속이 비어있는 듯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장이 움직이기만 하면 충분한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움직임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움직임이 지나갈 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길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배는 살이 아니라 정체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가 나오면 살이 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가 줄지 않으면 아랫배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의 배를 만져본 제 경험은 조금 다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몸무게는 10년째 거의 변함이 없었고 식사량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허리띠를 하나씩 풀어야 할 만큼 아랫배가 불편해졌다고 하셨죠.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은 체중계 앞이 아니라 의자에 앉을 때였습니다. 앉는 순간 배가 접히는 느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배가 먼저 닿는 느낌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장의 상태를 차분히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장의 움직임을 조금씩 회복시키자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바지가 좀 헐렁해진 것 같아요. 며칠 뒤에는 앉을 때 배가 덜 걸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아랫배가 불룩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정체입니다. 음식물과 노폐물이 제때 이동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부피를 만듭니다. 이 부피는 살처럼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물처럼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졌을 때 묘하게 딱딱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단단해요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체중이 아니라 질감입니다. 배가 말랑해지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달라집니다. 앉았을 때 접히던 느낌이 줄어들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가 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체중 감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체중이 줄지 않았다고 해서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중 감량과 복부의 가벼움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고요. 노년의 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장이 비워지면 체중이 그대로여도 생활의 불편함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해지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수월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장이 움직이고 비워지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장이 움직일 힘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그 움직임이 아프지 않게, 막히지 않게 지나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길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밀어야 하고 동시에 미끄러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노년의 장은 쉽게 지치고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생각할 때 힘만 떠올립니다. 얼마나 잘 밀어내느냐,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의 배를 살펴보며 깨달은 것은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거칠면 아무리 밀어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의 장이 불편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벽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장은 촉촉하고 유연합니다. 내용물이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때 장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더 힘을 줍니다. 그런데 힘은 늘었는데 길은 그대로라면 장은 금세 피로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부룩함, 잔병감, 불편한 압박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윤활입니다. 윤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자극을 떠올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윤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벽에 아주 얇은 보호막이 생겨 내용물이 지나갈 때 마찰을 줄여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보호막이 있으면 장은 과도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밀고 자연스럽게 비워집니다. 제가 생들기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장 안에서 자극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장벽을 감싸줍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갑자기 부드럽게 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리를 내며 억지로 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설사를 하지 않을까요?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에 강한 방법을 써서 고생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장을 강제로 자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활이 된 장은 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김없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복통이 생기지 않고 화장실을 급하게 찾게 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배가 아프지 않아서 신기해요. 갑자기 몰려오지 않아서 편해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장은 속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원합니다. 설사가 아니라 편안한 배출을 원하는 것입니다. 장이 미끄러워지면 장은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매번 힘을 다 써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장의 움직임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밀어내는 힘과 미끄러운 길이 함께 작동할 때
장은 비로소 본래의 역할을 되찾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윤활작용이 꼭 매실청과 함께여야 할까? 바로 그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반쪽 효과입니다. 이 말은 매실청과 생들기름을 두고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은 제 역할을 다하지만 완성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미 한쪽은 시도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아쉬웠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오래가진 않았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임이나 길 중 하나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매실청만 드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실청을 꾸준히 드시면서 속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반응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신호가 오기도 하고 며칠에 한 번이던 배변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따라옵니다. 그래도 변이 좀 딱딱해요. 끝까지 시원하지는 않아요. 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지나갈 길이 여전히 거칠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는 힘은 생겼는데 마찰이 남아있으니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들기름만 드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배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장 안이 미끄러워지면서 이전보다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장의 움직임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정체가 남습니다. 길은 잘 닦여 있는데 움직일 힘이 부족한 셈입니다. 이때는 배가 갑자기 편해졌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뿐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장은 한 가지 자극만으로는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은 움직여야 하고 그 움직임이 지나갈 길도 동시에 준비돼야 합니다. 이 둘이 따로 작동할 때는 늘 어딘가 부족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지 말고 함께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매실청이 장에게 이제 움직여도 괜찮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생들기름은 길은 준비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이 두 신호가 동시에 들어갈 때 장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안심한 장은 억지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 결과는 의외로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요즘 배가 덜 신경 쓰인다는 느낌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제가 이 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편안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몸은 순간적인 개선보다 다시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실청과 생들기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장을 잠깐 흔들어 놓는 방법이 아니라 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조합은 우연히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움직임과 길을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늘 반쪽이었고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전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을 실제로 며칠 동안 이어가면 몸에서는 어떤 순서로 변화가 나타날까요? 다음에서는 5일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루하루의 변화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며칠이나 지나야 느껴질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답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하루하루 조용히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노년의 몸에는 더 잘 맞습니다. 처음 1, 2일 동안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배변의 리듬입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묵묵하던 장이 이제 조금 움직여볼까 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배가 좀 덜 빵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여도 복부 안쪽에 압박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3일쯤 지나면 변화는 촉감으로 다가옵니다. 손으로 아랫배를 눌렀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단단하거나 묵직했다면 이제는 조금 말랑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앉았을 때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배가 먼저 접히던 느낌이 줄어들고 허리를 세우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숫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뭔가 정리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4, 5일 차에 들어서면 변화는 생활 속에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바지가 조금 덜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허리띠 구멍이 하나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체중계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요 라고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감량이 아니라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오래 머물러 있던 것들이 자리를 옮기고 비워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살이 급격히 빠지는 과정이 아니기에 몸은 놀라지 않습니다. 어지럼증도 없고 기력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배가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몸은 충격을 싫어합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 5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이 방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지요. 만약 이 기간 동안 배가 편해지고 일상이 조금 수월해졌다면 그건 몸이 이 방향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까?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리와 함께 이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는 이유를 우리는 오랫동안 의지의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덜 먹지 못해서, 운동을 못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중심에는 장이 있습니다. 장이 늙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길이 거칠어지면 배는 자연스럽게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장의 리듬을 되찾고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배는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거나 버텨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이해하고 도와줘서 얻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굶거나 몸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노년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무엇이든 적당히 천천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몸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실청과 생들기름의 조합은 기적을 약속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다만 장이 본래의 일을 다시 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지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요즘 좀 편해졌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몸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몸의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담 없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변비가 왜 불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